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1월 12일 수요일에 2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 한국 이번 겨울 날씨가 너무나 춥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붙기 쉬운 그런 계절인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운동도 좀 많이 하시면서 건강을 지켜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도요, 겨울 날씨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많이 춥진 않은데요. 비도 자주 내리고 또 바람이 불어서 좀처럼 이렇게 야외 활동하기가 싫어지는 그런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 같은 경우는 애들 그 등굣길 그리고 하굣길에 4명이서 한꺼번에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한 2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요. 왕복 한 50분 걸리는 거죠. 그래서 4명이서 손을 잡고 등교하고 하교하면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미존 패밀리 분들께서도요, 몸도 마음도 따뜻한 겨울을 나시기를 바라면서 2021년 1월 10일 오미주 2부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오늘 미준 방송은요, 신한금융투자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주식을 한 주씩 거래하지 않고요, 원하는 금액만큼만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흔히들 소수점 거래라고 하는 건데요. 신한금융투자에서 새해를 맞이해서 소수점 투자로 확실한 행복을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소확행 이벤트라고 부르는데요. 1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8주간 총 8라운드가 진행이 되고요. 매 라운드별 주간 수익률 1등 종목을 맞춰보는 이벤트입니다. 주간 수익률 1등을 맞힌 분께는 추첨을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신한플러스 100만 포인트, 에어팟 등 푸짐한 사은품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링크나 영상 설명란에 이벤트 링크를 참고하셔서 소수점 투자로 100만원의 횡은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소확행 이벤트와는 별도로요,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아직 해외 주식 매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생애 최초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고 제대로 이벤트 신청하시면요, 한시적이 아닌 평생토록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 미국은 0.05%, 중국, 홍콩, 일본은 0.07%의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벤트 신청 후 최초 3개월간은요, 세금 등 제 비용을 제외한 매매 수수료가 완전히 면제된다고 합니다. 이벤트가 1월 20일자로 곧 종료될 예정이니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2부 방송의 시작도요, 월가의 목소리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됐는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죠. 자, 아틀란틱 에퀴티라는 투자기관에서 이번에 쇼피파이를 다운그레이드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매수 의견이었는데 뉴트럴, 중립으로 바꿔줬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하나의 기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키뱅크고요. 이번에 테이크2 인터랙티브라는 기업에 오버웨이트 매수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자, 테이크2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진가라는 기업을 인수하게끔 됐거든요. 진가는 굉장히 좀 고성장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전망이 좋은 이러한 기업을 인수하면서 테이크2의 투자 가치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도 키뱅크인데 Advanced Micro Devices AMD죠. AMD에 이번에 매수 의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좀 살펴보면요, AMD는 준비가 돼 있다, 혜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혜택을 받으냐면 지금 10% 하이틴이니까 20% 가까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성장률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한 이 산업 쪽의 성장률을 넘어설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반도체 부분의 성장률도 좋은데 여기에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반도체의 성장을 초과하는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만들어낼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AMD에 대한 평가가 좋아진다면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아지는 종목이 하나 있죠. 바로 인텔인데요. 키뱅크에서는 그래서 인텔을 이번에 다운그레이드 하면서 보유 의견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조금 더 보시면 파이퍼 샌들러가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2022년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최고의 종목으로 추켜 세워줬고요.
자, 다음에도 키뱅크인데요. 키뱅크가 이번에 넷플릭스라는 종목의 오버베이트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넷플릭스의 목표 주가를 원래 725 굉장히 높았었는데 620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모간 스탠리에서 테슬라를 오버베이트 매수 의견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프라이스 타겟 목표 주가를 1,300달러까지 상향 조정했다. 반가운 소식이고요. 자, UBS가 이번에 IBM을 다운그레이드해서요. 원래는 중립이었는데 셀 매도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IBM의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한 소식이겠죠. 자, 골드만삭스가 리이터레이트했다. 재확인을 해줬는데요. 디즈니에 다시 한번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자, 모간 스탠리가 아마존의 매수 의견을 다시 확인해 줬는데요. 자, 어떠한 부분에서 아마존이 좋냐면 2022년에 이번에 가속화되고 그리고 쉐어 게이닝이라는 것은 북미 쪽에 이번에 리테일 시장의 마켓 점유율을 높여나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수익률 역시 아마존은 계속해서 확장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에피션시,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레이버 서플라이 체인의 이슈가 있는데 이쪽 노동력이라든지 아니면 서플라이 이슈가 점점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골드만삭스고요. T-모바일이라는 기업의 컨빅션 바이 리스트에 추가를 해줬다. 따라서 지금 골드만삭스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확신이 있는 종목에 T-모바일에 들어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웨드부시고요. 알파벳이 2022년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최고의 종목 중에 하나라고 지금 선정을 해줬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구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커머스 쪽의 진출이 굉장히 활발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커머스라는 것은 이제 이커머스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구글 들어가서 검색할 때요. 바로 밑에 이제 상품이 쭉 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노출을 하면서 판매를 하는 이러한 커머스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S&P 마켓에 좋다. S&P는 뭐냐면 스몰 미디엄 사이즈 비즈니스를 얘기하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활용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플랫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심지어는 아마존과 비교해서도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는 이러한 판매 채널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비안이 나오는데요. 레드번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습니다. 자, 리비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리비안은 단순히 픽업 트랙을 전기화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픽업 트랙을 다시 이제 정의를 내렸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픽업 트랙을 만든 혁신적인 상품이라고 지금 지켜 세워주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이네이블드니까 이렇게 스마트 카의 기능도 많이 강화가 되고 나아가 이제 자율주행까지도 접목이 되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좀 독특한 디자인을 가진 차기 때문에 멋지게 잘 빠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가 발견이 됐는데요. 시장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변하는 대로 계속해서 다양한 종목에 대한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방송에서도 제가 블록에 관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 하나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애프터페이라는 그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드디어 이제 날짜가 확정됐다라는 굉장히 좀 호재가 발생했는데요. 자, 한 가지 뉴스가 더 있어서 2부 방송에서도 블록이 등장을 합니다. 이번 기사를 보시면 블록이 하이어링을 한다. 사람을 뽑고 있는데요. 어떠한 부분의 사람이냐면 비트코인 채굴에 칩을 만드는 그런 팀을 이끌게 될 책임자를 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소식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은 전에 이제 스퀘어라는 기업이었죠. 이 블록이라는 기업이 사람을 이제 고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뽑고 있냐면 헤드 오브 팀이니까 팀을 이끌 사람이고요. 한 팀의 책임자죠. 그리고 이 팀은 만들어낸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을 만든다. 줄여서 우리가 ASIC라고 부르는 건데요.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는 반도체 칩을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소식은 최근에 잡포스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잡포스트를 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링크드인이라는 사람들 뽑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인 광고하고 이러한 그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니까 커스텀 디지털 디자인 리드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팀장을 구하는 건데 블록이 지금 내놓고 있는 광고죠. 밑으로 내려와서 보니까요. 자, 이번에 지원하는 사람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요. 파트 오브 더 커스텀 실리콘 팀이다. 따라서 반도체 팀이라고 지금 써 있잖아요. 반도체를 개발하는 팀이고 디벨롭을 하는데
만들었는데 뭐를 만들어내냐면 비트코인에 적합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이러한 ASIC 칩을 만드는 팀을 이끌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블록이 드디어 이제 반도체 칩을 디자인까지 하는구나. 굉장히 좀 혁신적인 기업으로 발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요. ASIC의 의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SIC는 반도체 칩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좀 스페시픽한 유즈,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칩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 한 가지의 목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도체를 이용해서 하는 일은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만들어지는 팀은 디지털 팀, 그리고 이제 시그널 디자이너들이 이루게 되는데 디벨로프를 한다, 만들어낸다는 거죠.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냐면 차세대 마이닝 ASIC 반도체 칩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10월 달에 블록의 CEO인 잭 도시가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우리 기업에서는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 만들 것을 고려하는데 뭐를 만드냐면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때 얘기한 것을 드디어 실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냥 반도체 칩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칩을 이용해서 새롭게 채굴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개발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크립토 채굴을 좀 더 에피션트하게, 그러니까 전력 소비도 너무나 많이 지금 들기 때문에 전력도 조금만 사용하고 쉽게 채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퀘어는 정말로 이 비트코인 그리고 가상화폐랑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 같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가상화폐의 미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스퀘어, 즉 블록의 미래도 조금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투자의 전략을 채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애플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 하나가 발견이 돼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애플이 지금 19달러짜리 폴리싱 클로즈라는 게 나오는데, 폴리싱 클로즈는 뭐냐면 컴퓨터 화면 같은 거 이렇게 닦는 천조가리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격이 19달러라는 거죠. 이 19달러가 굉장히 좀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분노, 그리고 좀 비평을 받았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인터넷상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다시 판매가 시작됐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19달러짜리 폴리싱 클로즈, 즉 천조가리는요, 첫날에 다 솔드아웃, 매진이 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출시가 됐었는데 단 하루 만에 다 팔려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좀 주문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재고가 확보가 되면서 다시 애플의 웹사이트에 등장을 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무슨 19달러짜리 무슨 촌이 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플의 브랜드 파워죠. 한 기업을 평가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이제 유형 자산을 보통 생각을 하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브랜드 자체가 기업의 커다란 가치를 구성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기업에는 대표적인 예로 코카콜라도 있을 것 같고 나이키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몇몇 젊은 사람들하고 좀 어울릴 기회가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사이에는 나이키 아니면 거의 이제 신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나도 나이키만 신고 다니고, 최근에는 이제 나이키가 신발 말고도 아웃핏에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퍼럴 쪽에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나이키를 신고 나이키 티를 입고 나이키 바지를 입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맥락에서 애플의 투자 가치도 역시 지금 애플이 구축해 놓은 이 브랜드 이미지, 그렇기 때문에 천을 살 때도 애플의 로고가 달려있는 이러한 천 조가리를 사서 자기가 아끼고 있는 애플의 컴퓨터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아이폰을 닦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애플이라는 기업은요, 정말 성공적인 브랜딩을 한 대표적인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부 방송 첫 번째 기사를 보시면 월가의 목소리에서 키뱅크라는 투자 기관이 AMD의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줬잖아요. 자, 그런데 AMD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투자 기관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웰스파고인데요.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웰스파고가 AMD의 평가를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줬다. 그러면서 주가가 4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좋은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AMD를 이렇게
어떻게 좋게 평가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웰스파고가 이번에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고 목표 주가는 180달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써 있는데 이 투자 기관에서는 웰스파고에서는 이 주가가요. 지금 디스카운트가 많이 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따라서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굉장히 어닝이 잠재력이 높은데 따라서 실적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주는 전문가의 이름은 에런 레이커즈고요. 이 전문가에 따르면 AMD는 지난 1년 동안 계속 변함없이 강력한 어닝 결과를 우리한테 나타내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무적인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시장의 그 점유율, 마켓 시어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야금야금 조금씩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고무적인 부분은 토탈 애드레스블 마켓, 들어가 있는 잠재적인 시장의 규모를 얘기하는데 이 시장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AMD의 비즈니스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탈 애드레스블 마켓이 커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어닝이 2025년이 되면 한 6달러 정도를 한 주당 만들어낼 것이다. EPS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EPS가 어닝 퍼 쉐어잖아요. 그래서 한 주당 2025년이 되면 6달러 정도의 어닝 파워가 생길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어닝을 만들어내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AMD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닝을 클릭하면 지금 현재 어닝 보고가 나와 있는데 지난 분기에 만들어낸 어닝의 규모가 여기 나와 있죠. 73센트입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 같은 경우는 76센트 정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한번 계산을 해보죠. 0.73 더하기 0.76 하면 1달러 49죠. 그러니까 반년 동안 두 분기니까요. 두 분기 동안 한 1.5 정도를 만들어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1년에 한 3달러 정도를 만들어낸다고 지금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현재는 3달러 정도를 만드는데 앞으로 한 3년 정도가 지나면 2025년이 되면 6달러로 올라갈 것이다. 그 얘기는 어닝이 2배 정도로 껑충 뛰어 오를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라는 것은요. 실적 곱하기 멀티플입니다. 따라서 멀티플이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2배로 뛴다면 주가 역시도 2배로 상장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한 3년 정도 지나면 AMD의 주가는 지금보다 2배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우리가 살짝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토탈 애드레스블 마켓이 올라갈 것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 써 있는데요.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로 PC, CPU 마켓을 보면 이쪽 부분은요. 구조적으로 굉장히 좀 시장이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팬데믹의 영향으로 많은 판매가 진행되면서 시장의 규모가 커졌는데 여기가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40빌리언 정도의 토탈 애드레스블 마켓이 여기 존재한다고 보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AMD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데이터 센터 쪽에 TAM을 보면 싱글 디짓 CAGR이다. CAGR이라는 것은 매년 성장률을 얘기하거든요. 평균적으로 10% 가까운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 또 하나 긍정적인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일링스의 인수가 지금 얼마 남지가 않았잖아요. 자일링스를 만약에 인수하게 되면 8.5 빌리언 정도의 추가적인 토탈 애드레스블 마켓이 생긴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이번 인수권을 통해서 시장이 넓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AMD가 가질 수 있는 잠재 시장의 규모는 100빌리언에서 110빌리언 정도로 형성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요. 불과 한 2년 전에 애널리스트 데이가 있었는데 3월 달이었다고 합니다. 3월 달 애널리스트 데이에 그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진단한 시장의 규모는 79빌리언이었거든요. 따라서 한 2년 만에 이 79빌리언의 시장 규모가 100에서 110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시장의 규모가 한 30%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만 유지한다고 해도 30% 정도의 추가 매출이 확보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시장의 그 점유율 역시도 야금야금 지금 높여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AMD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4, 5년 정도가 지나면 앞으로 한 3, 4년 정도가 지나면 AMD의 주가는 더블 정도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전망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커머스로 넘어와서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 쇼피파이 관련된 기사를 읽어볼까 합니다. 자, 쇼피파이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아틀랜틱 에퀴티즈라는 그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워닝, 경고의 메시지를 안겨주고 있거든요. 자, 어떠한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랜틱 에퀴티즈가 이번에 쇼피파이의 평가를 컷했다. 낮춰 하향 조정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는 매수였는데 뉴트럴 레이팅, 즉 보유 의견으로 바꾸어졌다고 합니다. 이 투자 기관에서는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냐면 2022년 들어서 그들이 만들어낼 업사이드, 즉 매출이 증가한다든지 순이익이 증가한다든지 이러한 업사이드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다. 이러한 의견을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 이름은 쿠날 말도고요. 자, 이분에 따르면 쇼피파이는 베스트 인 클래스다. 따라서 이커머스 플랫폼 쪽에서 최고의 기업이다라고 지금 치켜 세워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웹사이트의 그 마켓 쉐어 있잖아요. 이거 역시도 굉장히 빠르게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시장 점유율도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멋진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 산업이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을 고려해 볼 때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면서 그들의 GMV가 180빌리언 캐나다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여기 이제 GMV는요, 그로스 마진 밸류라고 써 있는데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로스 멀천다이즈 밸류입니다. 그래서 이커머스의 그 핵심 가치를 측정할 때 그로스 머천다이즈 밸류는 뭐냐면 전체 거래되고 있는 그 거래 금액을 얘기하거든요. 이 거래 금액이 180빌리언 정도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요, 아무래도 아웃퍼폼한다. 더 잘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커머스 그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다른 경쟁 기업들에 비해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도 그렇고 롱텀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도 굉장히 전망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지난 1, 2개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한 2, 3년 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이미 이러한 성장세가 다 포함이 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프라이스 타깃이 나오는데요. 1643 캐나다 달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15% 정도는 추가적으로 1년 내에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유 의견을 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요. 이번에 아틀란틱 에퀴티즈에서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고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여기 나와 있는 PE 레이시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PE 레이시오 포워드를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78배 정도 형성돼 있고 굉장히 좀 비싼 상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비뉴의 성장률을 보면요, 역시 70%가 넘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률이 유지될 수 있다면 밸류에이션도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 향후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잠깐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높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요, 쇼피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계속해서 강력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한 주 더 매수를 했거든요.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앞에 기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쇼피파이라는 기업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만약에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 같은 시행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러한 코멘트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사는 굉장히 흥미로울 수가 있는데요. 이번 기사를 보시면 지난번에 과거에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여러 번 올렸을 때 바로 직전에 어떠한 기업들이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었고 어떠한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지 우리가 이번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요, 연준에서 지금 기여를 놓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올해 들어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죠. 자, 그래서 CNBC 프로에서는요, 어떠한 종목들을 찾았냐면 지난번에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상승시켰을 때 가장 잘 나갔던 종목, 그리고 가장 못 나갔던 종목을 우리한테 리스트로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CNBC 프로에서 어떠한 식으로 정리를 했냐면요, 자,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브리지 멤버스, 즉 30개 각 산업을 대표하는 미국의 30개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 종목들 중에서 지난번에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연준에서 금리를 3번에 걸쳐서 상승시킨 적이 있는데, 이 바로 직전에 한 3개월 동안 어떤 종목들이 가장 좋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가장 좋지 않았는지를 우리와 함께 살펴본다는 거죠. 자, 왜 3개월을 타임으로 설정을 했냐면요, 지금 우리가 기대할 때 올해 3월달 정도에 기준금리가 첫 번째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잖아요.
올라가잖아요. 따라서 지난 2016년 12월에 기준금리가 처음으로 올라갔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한 3개월 전부터 어떤 종목들이 가장 좋았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자, 일단 가장 좋았던 종목 5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골드만삭스, 두 번째는 JP 모간이고요. 세 번째는 보잉, 네 번째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마지막으로 캐터필러가 나옵니다. 자, 이제 주목할 점은 여기에 이제 금융주가 2개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치주 중에서는 보잉하고 유나이티드 헬스 그리고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생소한 이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제 제가 자율주행에도 진출하는 굉장히 좀 전망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그러면 가장 좋지 않았던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5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일즈포스닷컴이고요. 두 번째는 P&G, 세 번째는 비자, 네 번째는 나이키고요. 다섯 번째는 암젠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장 주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주식이 여러 개가 보이죠. 물론 이제 P&G 같은 경우는 가치주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따라서 성장주 위주로 확실히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고 다가오게 되면 역시 주가가 하락하는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3개월 동안 떨어진 주가를 보시면 2%, 2.1%, 3.3%, 5.5% 그리고 암젠이 가장 안 좋았는데 한 12% 정도. 따라서 우리가 걱정했던 것처럼 완전한 폭락의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올라간 종목이 굉장히 좀 재미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42.8%, JP모간은 27.4%, 보잉이 21.7% 올라갔고요. 그 뒤를 이어서 유나이티드 헬스도 19.9%, 캐터필러가 19.7%라는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단 3개월 만에 보여줬다. 따라서 올해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오늘 2부 방송도 마무리할 순서가 됐습니다. 오늘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방송을 설명드릴 텐데요. 자, 하루 동안 지금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태클을 줍줍해야 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또 가진 투자 자금을 또 다 올인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시장의 목소리는 언제든지 확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거다.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Yeah, there's no doubt about it, Scott. I mean, look, take a look at the reaction. As a matter of fact, yesterday, how about that move where we reversed 400 points, give or take, and today, now we're just adding to that. It's a remarkable move to the upside. People, you know, there is that fear of missing out sort of an idea as well, right? Everybody's looking at this and they're saying, look, when is my opportunity? People are looking at a lot of these names. There are so many names that have been absolutely beaten over the last couple of weeks, couple of months from those highs, and I think that's part of it as well. People are looking for opportunity, and they don't want to miss the opportunity. So it seems like that's exactly how the evolution of this is going to be played out, Scott, is do they feel comfortable enough if there is stabilization in the 10-year, if we're going to hold for a little while, as Jim was referring to, then yes, I think that there are a lot of those names that were absolutely beaten down. Some of those names deserve to be down. I think there are other names, however, that were just brought down with the rest of them, and those are the names that are absolutely skyrocketing today. Okay, Jason Snipe, I'm wondering whether you think this is a sign that tech is bottoming, that we should start feeling better about what that area of the market is doing. Tom Lee said the following: the market reversal, in our view, is the most important development in the past 24 hours. Monday's reversal is a sign that sellers might be done selling, or more simply, the deleveraging associated with Fed hikes might be nearing the end. Is that how you see it? As JP Morgan's Marko Kolanovic also says, near term, we recommend buying the dip. Yeah, I think it's a great point by Tom. You know, I think it was very encouraging to see the NASDAQ bounce off that 200-day yesterday. I mean, that was quite a turnaround. And also watching the Fed commentary this morning and obviously looking at the minutes last week. I mean, last week, obviously, it was concerned about the tone, you know, and that the Fed was looking to be more hawkish. And I think that, you know, if you look at what Powell is talking about today and saying, okay,
maybe shrinkage of the balance sheet might not be on the docket. We're still trying to figure this out. It's going to take a long time. That path to normalcy is going to take some time. So I think the market is responding well to that. I don't think my tone hasn't shifted on non-profitable tech. I think those are still difficult trades. But I think the mega cap areas, Microsoft was down almost 6% last week. I think those are areas and the opportunities to buy. So I agree with Tom's point here.